오늘 사실은 김종대 의원이 준비해 오신 단독 역사의 특종 대방출이 바로 이제 계엄보살의 북풍 공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네. 부분은 내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데, 자, 이 뭐 아기보살인지 안산보살인지 계엄보살인지 뭐 누구 얘기하시는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이요, 우리가 그 노멀한 계엄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암살, 체포, 뭐 수거,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저기 폭력적인 불법적인 거, 네. 이런 거는 저기 불법적인 사설 범죄 단체가 구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범죄 단체 구성죄부터 들어가야 돼. 이거 범단이다. 네. 범죄 단체 구성이고, 그다음에 사설이에요. 물론 정보사가 플랫폼은 대줬지만 네. 사실상 사설 범죄 단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체포와 암살에 관한 어떤 그 기획이 있었던 거고, 또 저기 뭐냐 부대 배치나 NLL 도발 유도 같은 어떤 특대형 그 범죄가 구상이 된 건데, 제가 조금 유심히 보는 대목이 있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이런 정보가 밖으로 셀 때는 국방부 합참 방첩사가 아니라 정보사거든. 네. 근데 정보사가 미군하고 같이 근무하는 부대가 있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그 777 37 부대가 방첩사령관 저기 부대장이 뭐 충안파라 그래가지고 말이 많은데,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501 정보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501 정보여단. 네. 이게 미군 부대거든요. 미 8군 산하에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한국군하고 사실 연합으로 운영이 됐고, 얼마 전에 정보 전술 연합 훈련을 같이 했더라고. 네. 그런데 저기 블랙 요원이나 HID 동향을 미군이 알 수 있는 거는 501 여단 쪽밖에 없다고. 통해서. 네. 네. 그러니까 이 저 계엄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2번 전화 받았잖아요. 맞아요. 네. 홍장원하고 네. 또 하나는 밝힐 수 없는 데라 소스. 그러고, 김어준 네. 총수도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에서 받았다 그러지 대사관에서 받았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군 쪽 라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기 휴민트 부대가 있어. 501여단. 우리 정보사하고 편제가 똑같아. 축소판이야. 네. 그리고 한국어가 다 돼. 여기는. 네. 그래서 내가 찾아봤더니 524 대대가 있더라고. 501 여단 산하에. 네. 여기가 최근에 엄청 강화됐더만. 휴민트 자원을 대폭 증강을 했더라고. 네. 그 계엄 전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저기 그 체포 암살에 대한 정보는 정보사 쪽에 그 라인들이 갖고 있던 정보고, 맞아요. 네. 그 최근 거리에 미군 휴민트 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뉴스공장이나 한동훈 대표한테 어디로 샜는가? 그건 대사관을 경유하지 않고도 가능. 굳이. 네. 미국 대사관 익명의 전화로 그죠? 네. 충분히 알람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중에 한 명의 저기 뭐랄까 딥스로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저는 최근에 이게 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정보가 새거든. 그리고 그것이 알려지게 된 시점을 일단 유심히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작전 실행을 하는 주체를 볼 수 있는 자가 이 정보를 누설한 거야. 그리고 휴민트가 있어야 돼. 524 대대. 같아 보인다는 거야. 내 느낌에. 물론 아직까지는 추론이 드러난 건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다른 게 사실관계는. 가능한 네. 다른 이외의 수를 아무리 뒤져봐도 네. 다른 게 안 나와. 그러면 이거는 저기 어찌 보면은 말이에요. 그 한미 연합으로 내란을 저지한 거예요. 이런 측면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배경을 도와보면.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안산보살이라는 이자들이 한 가지 놓친 점은 뭐냐 하면은, 의외로 정보사가 폐쇄적 부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열려 있는 부대라. 이 점을 놓친 것 같다. 자기들끼리만 뭔가 이제 모의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들을 네. 순식간에 캐치해내는 어떻게 보면 국외 세력들이 주변에 같이 각 근무하고 있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이제 기사를 계속 찾아보는데, 이 계엄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한 1년 가까이 전에 네. 우리나라 정보학교의 교육생들이
501 여단을 방문하더라고. 그리고 거기 방문한 장군들 신상이 다 까졌어. 이거 원래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뭐 실수인지 뭔지 몰라도 다 까졌다고. 그런데 노상원 이 계엄보살이 원래 정보학교장 출신이야. 그러니까요. 네. 그 정보학교장 있을 때 여군 성추행을 여군 막 강제 추행을 해가지고 교육생. 교육생. 그때 네. 정보학교 교육생을 성추행한 거란 말이야. 음. 그런데 이 최근에 이 정보학교 행사가 501 여단 방문이라고. 그리고 그 휴민트 부대 방문. 그다음에 전술토의 이걸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연합부대였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셀 때는 거밖에 없거든.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게 거기서 직접 쐈는지 누구한테 전달을 해서 네. 쐈는지 모르지. 뭐 대사관이나 그 어디를 통해서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균열이 있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노상원 씨가 점을 잘못 본겨. 자기 발밑을 못 봤어. 점을 잘못 본겨 이거는. 아니 근데 저는 의원님 워낙 국방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오시면 꼭 여쭤보려고 했던 게 아직도 군은 예비역들이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그러니까 이 군의 이 선후배 문화 중에서는 특히 육사 출신들이 유독 그런 문화가 강하거든요. 저기 이제 제가 어디 칼럼 하나 썼는데 그 일본이 1945년에 패망하고 A급 전범이 26명이었거든요. 그 중에 20명이 일본 육군대학 출신이야. 우리 육사하고 똑같은데요. 그렇구나. 네. 완전 선후배로 이래 돼가지고. 근데 우리 육사는 한 학교가 쿠데타를 3번이나 했어. 그러니까. 거기에 유사 쿠데타, 유신 체제라든가, 그렇죠. 그 전에 뭐 그런가까지 하면 실제 쿠데타는 5번을 했다고 한 개 학교가, 학교 한 개가. 한계가. 네. 그런데 여기는 선후배 문화가 이게 폐쇄회로로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엘리트를 양성한 게 아니라 엘리트 주의를 양성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일본 육군대학의 그대로 전통이 일어나는데 거기는 폐교해 버렸다고. 그래서 저 군국주의를 청산한 거거든. 우리는 이거 폐교 안 하면은 앞으로는 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습니다. 저기가 온상이에요. 저기가. 네. 아니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육사도 없애고 검찰도 없애야 될 것 같아. 두 군데가 제일 위험하다. 네. 그래서 알짜회, 하나회, 용연파, 웬 파벌이 그렇게 많아요. 한 학교에서. 육부사관학교에. 네. 그것도 전부 이게 아니, 그리고 사조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공고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사조직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누가 봐도 사적 인연으로 모인 게 거의 확실시돼 보이는데. 아니 상원아 그래서 하면서. 요 부분에서 저 계엄보살은 죽지 않았다. 지금 구속돼 있으니까 뭐 다 끝난 거.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저기 부승찬 의원도 얘기했어요. 네. 블랙 요원들 행방 파악이 안 되고 장비 반출한 게 안 들어오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한 완전히 가지가 미션이, 예. 또 한 가지가 그런데 이 정도 소집하고 대책 회의를 하고 했다면은 아마 어디선가 자금 집행이 됐을 거라고. 어디서 특수활동비나 뭐 나왔겠죠. 예. 활동비가 나왔어요. 여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후에 저 특수근무 수당은 어떻게 줄 건지 네. 설명도 안 하고 물론 HID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생명수당 이런 거. 아니 그리고 이렇게 오비들을 부른다 그랬으면 공짜로 불렀겠네요. 뭐 이게 안 돼. 비용 집행을 해야 된다. 네. 자금원이 안 나왔어. 틀림없이 어디서 돈이 나왔다고.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지금 여전히 그러니까 봐봐. 네. 이 돈과 장비와 인원의 행방을 몰라. 근데 이게 예. 수사로 확인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가 참 나쁜 사람입니다. 네. 예, 전 국민이 민의를 모아서 어쨌든 100만이 몰려 나오고 200만이 몰려 나와 가지고 탄핵을 가결시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민의를 받들어서 자신은 그 소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면서 국민들이 당신에게 맡긴 임무를 수행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버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사람도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그러니까 저는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쪽이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 김용남 의원에 따르면 계산이 엄청 빠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왔다 갔다 양반이 했겠죠. 광화문 어디에 네. 사는데 신문로에 사는데 그 근처에 은행을 그렇게 부인하고 동부인해서 자주 오는데 앉은 자리에서 다 계산을 해서 이걸로 합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계산 빠른 한덕수 총리가 계산이 끝난 거잖아요. 음. 이쪽으로 선다는 것은. 네, 국민의힘 편에 서기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계산이 틀렸다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음. 그렇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의원님 그렇지. 말씀하신 대로 이게 2주간 지속된다고 한다면 2주인지 일주일 저는 일각이 여삼주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드는데 자 보십시오. 이게 그 단순한 내란 수사가 아니에요. 그 한덕수 총리가 뭐 관용차와 그 판공기로 버카로 평생 살았다. 먹고서 자기 돈 써본 적이 적이 없다 없다. 그러는 사람들인데 이 내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고 국가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특히 그 윤핵관들에게 그렇겠죠. 네. 있어서는 나한테 줄 서고 내가 여태까지 이런 걸로 갖다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 많이 취직시키고 내 아빠 찬스로 또 애들 돌봐주고 그다음에 저기 뭐냐 가끔은 뒷돈 받아 챙길 수 있는 이런 게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런 게 사라지고 거기에다가 내 명예 다 나를 보면 굽실거리고 했는데 저기 공무원들은 발발 끼고 그다음에 또 보좌진들은 따라다니면서 차문 열어주고 가방 들어주고 이게 사라진다는 뜻이요. 이런 것들을 이 밑에서 내가 챙겨준 놈들 그 놈들까지도 이제는 저기 나를 저기 그 섬기질 않아. 이 질서가 무너진다는 뜻이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뭔 짓이든 안 할 것 같아? 그 기득권의 이게- 종말을 막기 위해서 안 할 것 네. 같냐고. 괜히 장윤상 기자나 저 뭐냐 밥 쫄쫄 굶어가면서 김밥 하나로 때우면서 방송 다니고 이렇게 사는 거지. 그분들은 다른 세계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네? 제가 네. 또 오늘 밥을 못 먹어가지고 너무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달라. 꽈배기 사왔어. 아니 그리고 하나도 못해가지고 노상원 전 사령관 예. 그 전북 군산시에 이제 점집 갔다는 거잖아요. 가가지고 그 또 무속인한테 한 얘기도 웃겨. 아니 그런데 네. 나는 이런 기사도 좀 문제가 지금 네. 계속 있는 게 어쩌다가 이제 한두 번 내 점치까지는 참겠는데 네. 계속 언론이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도 아. 위험해 보여. 이게 지금 노상원은요 육사 수석 입학자에다가 저기 그 저 이 군사력 정보 운영 이거 정보를 소령 때부터 했던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그렇구나. 이게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으로 마치 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무속 기사도 이제는 그만해야 언론이 된다. 좀 자제해야 네. 되는 게 노상원의 실력은 네. 소령 때부터 정보장교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보 라인으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와서 맞아요. 네. 거기에다가 경호차까지 근무하면서 그 저기 이 경호와 작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메커니즘을 잘 알아. 아니 김용현이가 사람이 없어서 노상원을 끌어들였겠습니까? 믿을만 하니까 끌어들였지. 확실한 사람이니까. 네. 그런데 그놈의 북어 대가리하고 저기 뭐냐 이 사진을 갖다가 그냥 묻혀가지고 매일 부려 먹으면서 그걸 오히려 가리는 게 언론이 하는 일 아니냐. 맞는 이거야. 말씀이다. 예. 지금 저 사람들 프로입니다. 가볍게 저 사람들. 생각하고 우리가 우스갯소리 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거기에다가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인데 점이나 오히려 저런 무속을 자꾸 본인이 드러내는 것도 가리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일부러 술을 쓰는 거다. 정리학일 수 있겠죠. 아, 수사관들한테 네. 손금 보자 그러고 지금 이 와중에 관상 좋다고 그러는데 했다는 그걸 또 거잖아요. 언론에 네. 내고.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야. 그쪽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저 사람들 프로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데 지금 언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정말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정말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줘야 그러니까요. 되는 네. 역할을 언론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하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덕수가 저렇게 말썽을 피울 거라고 처음엔 생각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저 사람이 이 정부에서도 일하고 저 정부에서도 일했으니까 네. 대충 줄타기를 할 것이다. 가능하겠지. 절반은 하겠지. 민심이 네. 이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말 잘 들을 거다 이렇게 오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덕수는 민주당하고 절연하고 완벽하게. 저쪽 세력에 이제 딱 쓴 거예요. 근데 그 계산을 할 시간을 열흘 동안 있었던 거죠. 그게 얼마나 이게 지금 답답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 세력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오늘 우원식 의장이 네.
열받아서 기자회견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네. 탄핵 의결 정족수는 국회가 판단하는 거지 한덕수가 판단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정부가 네. 판단하는 거 아니다부터 시작을 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음. 지금 이 사람들 다시 오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세를 규합하고 있어요. 더 제가 조금 예민하고 걱정스럽게 보는 대목은 서정욱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 안 합니까? 그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 선배랑 이렇게 네, 같이 대화하는 수요일 날 와중에, 방송하는데 네. 예. 왜 그러냐 했더니 혼란은 가중될수록 우리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혼란이 가중될수록 시간을 벌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상황을 변경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언론이 됐든 정치가 됐든 매우 정교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정치하게 네. 판단을 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힘있게 밀어가야 된다. 네. 안 그러면 하루만 좋다면 안 거예요. 윤석열 맞아요. 탄핵 네. 가결됐다고 하루만 좋고 음. 그다음부터는 다시 또 지옥문이 열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는 지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 거고 지금부터는 전략적 오판을 하면 큰일 난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회기를 통해 가지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총칼만 안 들었지 똑같이 대행이 정부 권력이 여당과 결탁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국회 입법기관의 주도성이랄까 신뢰를 일단 어떻게든 흔들어 놔야 된다. 네, 저는 이것도 궁극적으로 이제 국민이 나서서 해결할 때가 된다고 봐요. 어떨 때는 민주당이 옳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니까 거부감을 조장하는 세력들에게 또 소모적인 논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번에도 국민들이 이제 나서서 막았고 정리를 해줘야 되고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그때도 그 탄핵 안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 계엄이 그 해제되고 나서도 이제는 야당이 야당 혼자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탄핵 연대가 부활하고 우리 사회에 다수파 연합을 만드느냐 아니냐가 2016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저기 관건이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민주당이 이걸 다 주도하려고 하다 보면 필경 소모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새로운 다수가 출현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시민사회 제정당하고 이렇게 어떤 그 내부에서만이라도 협치를 할 수 있는 틀을 네. 만드시고 그런 걸로 통해 탄핵까지 밀어붙이는 게 어떠냐 이런 좀 제안들을 많이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한덕수 탄핵은 어쩔 수 없어 보여요. 네. 이거는 뭐 혼란스럽더라도 감수해야 뭐 되는. 재판관을 임명 안 하겠다는데 예.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국회에는 여야정 뭐 협의체가 있다면 아니 이제 국민들하고도 대화를 하셔야죠. 그리고 또 어떤 사회단체에다가 마이크를 열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 광장이 목소리가 자기들도 발언권을 갖고 마이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화 협의체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직능단체들이 나서고 이렇게 좀 우리도 새를 키워야 돼. 그렇게 해서 입체적으로 가게 되면은 시민들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저 김종대 의원님 말에 1000% 동의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주류의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지금까지 주류였던 거예요. 이 내란 세력이 더 이상 주류가 되는 세상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류 교체를 위해서 다수파 연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됐든 연대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파이를 키워서 연대해서 윤석열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왕따 당하고 뒷조사 당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도 몇 포 긁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다 묶어가지고 다수파 연합의 승리를 이끌고 그 다음에 정산해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산해도 돼요. 지금은 윤석열 내란을 조기종식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일단 이 산을 다 같이 넘어야 된다. 이 산을 넘고 그 다음에 당신 얼마 다 나누면 돼요. 품삯은.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품삯 생각해가지고 이래서 한데 저래서 한데 다 쳐내면 결국은 독야청청 딱 한 세력 민주당끼리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너무 세가 약하다. 모일 수 있는 만큼 최대치가 모여서 이 산을 함께 넘고
그 다음에 계산하자. 저는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계산이란 말도 적절치는 않고 아 그런가? 그냥 협력, 협치. 협치? 네. 예, 그리고 저기 뭐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드디어 어떤 연합과 연정을 비전으로 내걸고 그러면 개헌 논의도 다 정리가 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저 협치의 나라 그다음에 이제 모두가 참여하는 국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걸고 이제 국정 토론을 하고 소통 창구를 네. 갖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한덕수 대행이 저렇게 개겨버리면은 이젠 입법 기능도 한계가 있다는 걸 곧 맞아요. 국민들이 네. 알게 되면서 알게 됐죠. 네. 이제 직접 요구 사항들을 내놓으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힘으로 총선에서 우리가 연동형제를 지킨 겁니다. 예. 그 민주당한테만 맡겨놨으면은 그거 병립형으로 진즉 아마 회귀했을 겁니다. 네. 그 힘으로 막은 거고 그 연정의 힘으로 이번 저 22대 국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가야죠. 그래서 희망이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려요.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심각한 전국 현안 얘기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경환 님이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정말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두 분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답답하다, 화난다, 국민만 괴로운 나날이다 하시는데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요. 또 다른 해법을 모색해서 그 큰 산을 넘으면 됩니다. 예, 네. 아니 그리고 너무나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네. 예,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 국지전이 아니라 이건 마지막 결정적 전투다. 그래서 다 나서야 된다는 거. 이런 아니 말씀이에요. 그 사티님께서 장윤선은 조국당 걱정하느라 바쁘네 이렇게 쓰셨는데 조국당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꼭 댓글에 보면 막 이렇게 그 분열적으로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분열적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결국에는 그 전체를 흐트러뜨리는, 그러니까 대여를 흐트러뜨리는 무모한 짓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쨌든 수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그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를 선후관계를 따져서 네.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특정 정당, 저는 기자기 네. 때문에 특정 정당을 엄호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